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장기화 기간을 관리하는 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장기화 기간에 관련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지인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은 첫 번째가 저희 그 부모님이나 아는 분이 아프신데 어느 요양원이 좋아, 뭐 어느 장기화 기간이 좋아,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아본 질문이, 나도 장기화 기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창업에 관리해야 되는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들이 좀 두 번째로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장기화 기간을 관리하는 이런 업이다 보니까 그냥 조언만 할 뿐이지 자세하게 설명은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저희 기존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근데 사실은 창업에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창업 시에도 뭐 영업도 해야 되고, 요새 제가 영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광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돈이 들어 지출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무에게는 돈의 흐름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돈과 연관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장기화 기간 이야기해서 주제를 한번 잡아보고, 순차적으로 이 마음 먹는 단계에서부터 장기화 기간을 창업해서 폐업할 때까지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들어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첫 시간은 일단은 한번 해볼까? 이걸 주제로 한번 잡고 이렇게 마음 먹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장기화 기간을 하려는데 장기화 기간이 뭘까? 대표님들은 다 잘 아시죠? 장기화 기간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장기화 기간은 이거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자, 장기화 기간이 뭘까요? 먼저 이제 이 장기화 기간을 누가 하게 될까요? 누가 하게 되냐라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뭐 치킨집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이렇게 떡볶이집이나 이런 거는 뭐 체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고, 뭐 삼겹살도 광고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광고를 보고, 나 저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설명회 가서 설명회를 듣고 창업을 하는 경우. 물론 이 장기화 기간도 그런 체인인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광고를 보고 저거 괜찮아 라고 해서 창업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미미하다 이거죠. 뭐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서 막 그렇게 했어도 많지 않잖아요. 창업한 건 실제로. 예. 이렇게 광고를 보고 창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두 번째는 관심 갖고 내가 이 노인 장기화 보험법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해서 알아봐야지, 뭐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래서 막 관심을 갖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광고보다는 많은데 그래도 많지 않습니다. 왜? 이게 잘 몰라요. 숨겨져 있는 어떤 저거죠. 노인 장기화 보험법 그래도 어때요? 대부분 다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가장 많고 흔하게 오픈하시는, 지금도 한 달에 500개 정도씩은 꾸준히 창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위 분들한테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 소개를.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장기화 기간을 잘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서 장기화 기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장기화 기간을 잘 모를까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어때요? 잘못 해석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뭘 알아야 하나? 장기화 기간이 도대체 뭔지를 뭘 알아야 되나? 뭐 법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영업하는 걸 알아야 돼가 제가 이제 핵심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을 어떻게 할지를, 이것도 장사란 말입니다. 사업이고요. 그러면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봉사를 서로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봉사를 하죠. 하다못해 그 봉사 뭐 구호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TV에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예, 돈 벌려고. 돈을 벌어야 좀 더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돈이 나빠 이 개념이 아니라, 돈을 벌려면 어때요?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개인적인 일이든 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하든. 또 하나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장기화 기간과 떡볶이집, 분식집, 뭐 이런 거, 치킨집 이런 거와는 다르다. 뭐가?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다. 어차피 이 장교환 기관은 돈을 벌어서는 안 돼 하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라는 단체라, 기관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저기가 아니라, 업장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옷가게는 옷을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청소 용역업체는 청소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근데 비슷할 것 같아도 이 어르신이라는 단어에 딱 꽂히게 되면 어때요? 노인 학대니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얽혀 있게 돼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한테 서비스만 잘해주면, 내 마음껏 잘해주면 이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어때요? 다르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꼭 또 알아야 될 이 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규칙들이 존재하죠. 어마무리해요.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보험법, 그래도 노인장기보험법에 따라는 아시죠? 예. 거기에 그 각 법령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고, 일단 그래도 9개야 벌써. 읽어봐야 될 게. 거기에 뭐 각 사회복지법이니 사회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니 장기환기관 재무회계 규칙이니 뭐 지방 자치단체 세출세입 규정이니 엄청나요. 예, 현지조사법이니 요새는요 노인복지법, 노인 학대에 관한 규정 엄청나게 이런 많은 것들을 다 공부를 해?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럴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만 대표님들이 정말 어때요? 꼭 읽어봐 주시기를 원하고, 각종 어떤 문제를 벗어나는 장기환 기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거, 그건 뭘까요? 예, 장기환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해서 어때요? 거의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발표되죠. 왜? 이 안에 인건비 지출 비율도 있고 수가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있어요.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이 고시 하나만큼은 어때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적어도 1권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환 기관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요거는 좀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개인이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법인 형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와서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래에는 바뀔지 모릅니다. 개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 법인보다는. 그러니까 뭐 법인 설립해서 해야지 이 생각은 특별한 아주 사정이 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법인 설립이 유리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할래, 돈 벌래 할 때는 개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뭘 해야 하나 하는데 이제 중점이 돼야겠죠. 예. 요양병원을 할까? 요양원을 할까? 공생을 할까? 주간보호를 할까? 단기보호를 할까? 방문요양을 할까? 방문목욕을 할까? 방문간호, 복지연구, 통합재가, 돌봄, 교육원, 많긴 되게 많죠. 예.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1기 3등급에 따라서 수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다르진 않냐? 예, 물론 요건 아니에요. 그냥 파랗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교육원도 그렇고요. 근데 연관이 굉장히 있어요.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 고객이 동일한 고객층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뺏어와야 되는, 싸워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협력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여기 공생하고는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해놓은 건데, 실제 급여는 이 녹색부터죠. 8가지예요, 현재 인정되는 급여는. 그러니까 요양원, 공생, 요 2가지는 시설. 예. 주간보호, 단기보호는 재가인데 시설 같은 재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재가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원고 이렇죠. 지금 얘기 많이 나온 통합재가는 아직 급여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흐리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돌봄은 어때요? 예, 요것도 아직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리고 교육원은 다 아시죠? 이건 전혀 상관없죠, 이건요. 일반 학원하고 똑같으니까 교육원은. 하지만 어때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개의 업장은 서로 협력을 하던가 해야만 해요. 예, 요건 이제 나중에 하나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방문요양을 창업하는 것으로 한번 주제를 삼아보고, 방문요양 창업하는 걸 쭉 따라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